네, 그러면은 클래스와 생성자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우리 C++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내용은 클래스의 개요, 객체 지향과 클래스, 생성자와 소멸자, 인스턴스 멤버, 정식 멤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클래스 설계하는 부분들 진행을 할 거고요. 숙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는 7장의 클래스와 생성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클래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객체 지향인데요. 자,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 이 객체라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일단은 그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객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객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그 오브젝트도 객체라고 하고 자, 클래스도 객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스턴스도 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객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더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한글로 이야기할 때는 거의 다 객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대상이 이제 돼 있고요. 클래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틀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혹은 뭐 시스템의 모델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인스턴스는 뭐 실체인데요. 메모리상에 올라간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자, 요 오브젝트 클래스 인스턴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객체를 쓰는가? 자, 이 왜 객체를 하는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인 C 프로그래밍을 배웠는데 그 C 프로그래밍에서 객체 지향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개념이 추가됐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C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복습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C++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그 철학이 다릅니다. 객체 지향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철학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그 절차 지향은 모든 것을 절차로 기술을 합니다. 절차요. 모든 것을 절차로 해서 함수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라면을 끓인다라고 이야기하면 라면을 끓일 때 뭐 우리 절차를 기술해 줄 수 있잖아요. 라면을 준비한다. 그다음에 냄비를 준비한다. 냄비에다 물을 붓는다. 냄비를 가스레인지에다가 올린다.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켠다. 그다음에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다음에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린다를 좀 더 세분하면 물이 끓는지 확인한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물이 끓으면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면을 넣고 4분 동안 기다렸다가
4분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 다음에 먹는 절차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요. 이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모든 것을 객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라면 이야기를 하면 라면 객체가 있고 냄비 객체가 있고 가스레인지 객체가 있어서 이 라면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그다음에 냄비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객체 지향에 있어서 이 라면이나 가스레인지, 냄비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이 각각의 대상, 이 라면, 가스레인지, 냄비 우리가 이런 객체들을 만들고 이 객체들을 만들어서 상호작용해야 되니까 이 객체를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가스레인지의 특징들 있죠. 특징 혹은 동작들을 컴퓨터로 표현하는 거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해하는 형태로 하는 게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이 클래스가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컴퓨터 메모리상에 올라가면은요. 요거를 우리는 그 인스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그 가장 많이 듣는 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붕어빵이라는 거 많이 얘기하죠. 붕어빵. 자, 일단 붕어빵에 대한 개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붕어빵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개념들 있죠. 그게 우리가 정의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다음에 이 붕어빵이 있는데 붕어빵 틀 얘기하면 틀이요. 그 주물로 만든 틀 있죠. 요 틀은 우리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붕어빵 틀에서부터 붕어빵들을 이제 만들어내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요거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과 인스턴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타입은 자료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 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 컴퓨터 세계로 실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보고 있는 시스템 그것이 이제 결국은 현실 세계에 있는 개념이나 아니면 대상 시스템이 있는 건데 그 시스템을 추상화한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부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다 라면은 타입을 실체화한 구체적인 실체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대상이 컴퓨터 세상으로 만들어지면 그거를 우리 인스턴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스턴스들은 속성값과 행위값 이렇게 있는데요. 이 속성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명사로 기술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위는 동사로 기술해 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라면의 무게, 라면의 그 구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행위는 라면을 뭐 끓인다, 뭐 그다음에 물에 불린다, 뭐 이런 그 동사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 이제 행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값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특징을 인스턴스가 가지는 특징들을 이야기하고요. 행위는 인스턴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업 또는 연산인데 이 연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성을
변경시키는 행위가 우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과 인스턴스의 관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료형 이렇게 있는데 서클이라는 자료형이 있고 인스턴스는 여러 개가 메모리 상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메모리 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지금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객체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C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든 것을 함수로 표현하는데 C++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든 것을 객체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절차 지향 한번 생각해 보죠. 절차에서는 모든 것을 함수로 표현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함수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적재, 적소에서 적절한 시간에 함수가 잘 호출되게, 함수가 호출될 수 있도록 이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코드를 실행이 될 때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간에 특정 함수가 호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객체 지향은 어떻게 하냐면 객체를 잘 만드는 겁니다. 자, 요 객체를 잘 만들어 고요. 그게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재, 적소에 적절한 시간에 객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요게 함수를 만들고요. 절차 지향에서 함수를 만들고 적재적소 적절한 시간에 함수를 호출하는 거는 다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이때는 1번 함수가 호출돼. 그 다음에 2번 함수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3번 함수가 호출돼. 이게 머릿속에 그 순서가 그려지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문제는 뭐냐면 객체를 잘 만드는 거. 이 객체를 잘 만든다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대상을 잘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글을 쓴다고 하면은 얼마나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객체를 잘 만드는 거라 이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객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동작은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3번 뭐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지향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래밍 하는 게 우리 책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객체를 사용해서 상호작용을 기술해 주는 겁니다. 이 상호작용은 어떤 규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서의 인터랙션, 상호작용들을 기술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내가 객체를 잘 만들고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설계하는 부분들입니다. 클래스 설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하고 서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시킬 것인가 이게 지금 어려운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와 객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있어서의 핵심이 결국은 이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사용자 정의
이 자료형을 만드는 것이 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내장형 자료형 혹은 영어로 primitive 타입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primitive 타입은 인티저, 뭐 더블, 뭐 캐릭터 이렇게 있죠. 자, 인티저 더블 캐릭터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보게 되면 메모리 상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메모리상에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말은 메모리상에 공간이 할당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티저 더블 캐릭터 여기에다가 무언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상호작용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뭐 연산을 수행하죠. 그래서 어사인을 하고 곱하기 뭐 나누기 더하기 등등등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 이런 프리미티브 타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객체 그러니까 클래스가 되죠. 이 클래스가 프리미티브 타입하고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클래스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문법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정의한 타입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클래스의 구문이 무엇이냐? 데이터 멤버 그래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객체의 행위를 표현하기 위한 변수가 아니네요. 함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함수인데 이 함수는 속성값을 변화시키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게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 오브젝트가 보면 타입 클래스, 그 다음에 인스턴스, 그 다음에 데이터 멤버 함수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와 저자는 이렇게 실제 세계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세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번역하는 사람이 조금 개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했던 이 실제 세계에서의 그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옮겨올 때 어떤 형태가 되는지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은 실제 세계에서의 타입이 있는데 이거 좀 용어 정의한다면 이게 대상이 이렇게 될 거고요. 인스턴스 하면은 이게 실체가 있을 거고요. 대상에 대한 속성과 행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속성은 데이터 멤버로 해서 변수로 저장을 하고 이 행위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 클래스 구문을 사용해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자, 클래스를 하는데요. 우리 프리미티브 타입 자 한번 생각해보죠. 이 프리미티브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앞으로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 지향을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공부할지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게 될지 그 다음에 요거를 무엇을 배우게 될지를 알면 좋죠. 근데 이 무엇을 배우게 될지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C++만의 고유한 기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객체 지향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는 다른 그 객체 지향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되게 심플합니다. 되게 간단해서 무엇이냐면 프리미티브 타입, 내장형 타입이 지원하는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객체도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게끔 만들고 싶은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을 사용한다. 이 말은 자, 여러분들이 프리미티브 타입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프리미티브 타입은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될 거냐? 다른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자, 다른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 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 줄 때 무엇을 해줄 수 있냐면, 뭐 저장하는 기능, 그 다음에 그 메모리상에 값이 저장되게 돼 있으면 메모리상에 저장된 값을 가져오는 기능, 그 다음에 연산에 대한 기능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저장하고 가져오는데 메모리 할당하는 게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초기화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 객체에서도 동일하게